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관상이나 운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신년이 되면 재미삼아 그해 운세를 보는 분들 많죠. 특히 시험이나 결혼, 취업 등과 같이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괜히 그런 것에 마음이 쏠리고 또 의지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관상가가 알려준 비방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운명이나 관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의 삶이 비슷비슷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역시 인간의 삶이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사는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그 가치와 품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관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즈노 남보쿠 또한 관상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에 인생의 기륭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본 제1의 관상가이자 철학자의 생김새가 어떠했는가 하면요. 우선 작은 키에 자세부터 바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답답하고 비좁아 대범한 구석이 전혀 없고 입은 작고 움푹 들어간 눈은 아주 험상궂었습니다. 미간도 좁고 눈썹 또한 엷은 데다 코는 납작하고 광대뼈는 붉어지고 짧고 작은 이빨에 발까지 작아서 관상학적으로는 악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관상의 굴레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남보쿠는 한 관상가로부터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니 속히 출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그 길로 절에 찾아갔지만 보리와 콩만 먹으며 1년을 버티면 출가를 허락하겠다는 주지 스님의 말에 배에서 짐을 나르는 인부로 일하면서 정말로 보리와 콩으로만 인일을 때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1년을 채우고 스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관상을 봐주었던 관상가를 다시 찾아갔더니 관상가가 놀라며 칼에 맞아 죽을 상이 사라진 데다 무언가 큰 공덕을 쌓았음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보쿠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관상가는 바로 바뀐 식생활이 음덕을 쌓고 죽을 운명이었던 관상까지 바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운세 등의 모든 것이 무엇을 먹는가로 결정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미즈노 남보쿠는 출가하는 대신 관상을 공부한 끝에 수많은 제자를 두고 황실의 종호위라는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죽는 날까지 매일 보리 한 홉 반과 채소 한 가지만 먹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를 8알만 채우며 3년을 지내면 운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식을 하면 손금의 생명선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한 것이니 과식하는 행위 또한 병이나 단명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 대상이 되는 것의 목숨을 빼앗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많이 먹는 사람은 결국 많은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소식하는 것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살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수행자들이 소식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함에 앞서 생명에 대한 사랑이자 욕망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동양의학의 원전이라 일컫는 황제내경에는 배를 6할만 채우고 4할은 비워두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치유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도 위의 3분의 1은 고역물로 채우고 3분의 1은 액체로 채우고 나머지 3분의 1은 비워두라고 했으니 결국 배는 60% 정도로 채우면 가장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요가 경전에도 배를 80%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 채우면 늙음을 잊으며 40%만 채우면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나와 있으니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임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소식주의자는 일본 관상학의 대가인 미즈노 남보쿠의 저서에서 음식의 절제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서 문답 형식으로 엮은 것입니다. 소식이 어떻게 수명과 운명을 바꾸는지, 좋지 않은 관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서 어떻게 운을 불러오는지에 관해 미즈노 남보쿠를 찾아와 상담한 이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한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길지 않고 간소한 문장 속에 삶의 지혜가 들어있기에 모든 면에서 지침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미즈노 남보쿠의 소식주의자, 옮기니 최진호,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북상이라 해도 재물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관상이 대단히 좋더라도 미식을 삼가야 합니다. 미식이란 교만하고 사치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관상의 기륭과는 상관없이 젊었을 때부터 미식을 하는 자는 늙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더구나 자신의 분에 맞지 않는 미식을 3년 동안 하면 젊음이 다하기 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하루 세 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비록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식을 하더라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됩니다. 다만 육체노동이 심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예외로 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의 강약에 따라 먹는 음식의 많고 적음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음식을 절제하며 소식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곡식과 채소만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평소에 소식을 하다가도 진귀한 음식을 보면 식탐을 부리게 됩니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반대로 영혼이 무너지면 집 또한 무너집니다.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소식하는 사람에게는 정신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잣거리의 거린들이 비록 적게 먹는다고는 하나 항상 음식을 탐하기 때문에 평소에 굶다가도 음식이 생기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규칙을 정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항상 흥분된 상태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 성취될 것 같다가도 꺾이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활이 불규칙하면 생각도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식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관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절제하여 소식한다고 해도 그 먹는 시간이 일정치 못하면 절제를 망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착란증의 관상을 난상이라고 합니다. 난상에다 음식까지 함부로 하는 자는 반드시 정신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상이라도 100일 동안 하루 3끼의 밥 이외에 일절 먹지 않고 소식을 실천하면 그 병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음식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신이 바르게 되고 간의 정기가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간의 정기는 눈과 통해 있는데 이 기운이 고르면 눈이 맑아집니다. 눈이 맑아진다는 것은 정신이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는 일은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에는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에는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까지만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와 하늘의 기운이 함께 쇠퇴합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에 병들어 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무자식의 상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대식하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며 소식을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후사를 얻는 법입니다. 자기 분수 이상으로 먹는 자는 매일 하늘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먹어치운 음식은 모두 똥오줌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빌려준 이가 사람이라면 독촉이라도 하지만 하늘은 독촉도 없이 조용히 부와 명예와 수명을 거둬들이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 대에서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의 자손으로부터 거둬들입니다. 빌린 것을 갚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분수에 맞지 않게 대식하는 자에게는 항상 재액이 뒤따릅니다. 관상의 기흉에 관계없이 자기가 장차 출세할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음식에 마음이 끌리고 집착하여 식탐을 부리는 사람은 비록 복상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금수와 같이 될 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품성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식은 모든 부와 장수의 근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음식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두려운 존재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상, 골상, 수상 등에는 원래 기륭이 없습니다. 상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잣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역할 수 없습니다. 이 이치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만물이 변하는데 어찌 관상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빈상에다 단명의 상을 가졌다 해도 검소하게 먹고 거기에 소식까지 더하면 빈상도 단명의 상도 저절로 없어지는 법입니다. 나는 관상을 보며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그 사람에게 배당해 준 복이 연장되는 것이지요. 소식을 규칙적으로 행하면 악상이 선상으로 바뀌고 반대로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면 선상이 악상으로 변합니다. 이때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복팔분이란 뱃속을 8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기륭의 원인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기에 관상만으로 기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내 관상법의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관상이 변합니다. 관상이 변하면 운도 변합니다. 미즈노 남보쿠